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LA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LAT가 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정도만 사실 알고 있으면 LAT는 충분한 것 같아서 복잡하게 설명할 생각 없고 그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AT라고 하면 이름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Liability, adequacy, test라고 하죠. 그래서 부채의 적정성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요 이름으로 이제 감독 규정 시행 세칙 같은 데에서 찾아보면 그 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보시기 전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름에서 일단 나타나듯이 부채가 적정한가를 평가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뜯어서 계속 생각해 볼 거예요. 부채라고 하면 어떤 부채가 있어요? 보험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책임준비금이라고 부르죠. 보험사의 부채는 준비금. 자, 근데 부채긴 해요. 책임준비금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채라고 우리가 이제 회계상으로 부르는 빚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애들은 준비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간 특별한 애들을 이렇게 준비금이라고 불러요. 이거 보험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금융 쪽에도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준비금이라는 항목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 부채 안에서 준비금이라는 애는 조금 특별한 애들인데 뭔가 이름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가 빚 자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빚을 져서 빚을 져서 뭔가 부동산을 사거나 등의 그냥 자산을 사는 거예요. 자산 매입에 조달할 때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준비금은 뭔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준비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그 차이를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자, 부동산 이런 거 사려고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빚은 뭔가를 대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빚을 쌓아두는 건 아니죠.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준비금이라고 부르는 애들의 성격은 뭔가 어떤 일이 있어요. 트리거라고 해볼까요? 보험에선 이 트리거가 뭐가 될까요? 어떤 의무의 이행이에요. 어떤 의무? 대개 이제 보험금 지급이라는, 뭐 보험금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금과 그 재비용들을 지급하기 위한 이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가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는 그런 성격의 빚을 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준비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좀 더 강조가 되죠. 보험사는 그 의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계약자로부터 그 어떤 책임, 보험금을 줄 거라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요 트리거, 요 일 자체가 그냥 사실 보험 계약자가 주는 어떤 의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트리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증권 막 이런 쪽에 생각해 보면 그냥 주식 시장이 갑자기 좀 이제 쭉 내려갈 거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어떤 준비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이제 그냥 주식이 어떤 가치 하락이 발생할, 그 당연히 이제 금융시장이니까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금이라는 걸 쌓을 수도 있는데 그거랑도 조금 또 성격이 달라지죠. 요거는 엄청나게 이 책임 그리고 혹은 의무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이름이에요. 보험에서 쓰는 요 책임 준비금은. 그래서 보험 부채라고, 이제 보험사도 보험 부채 외에 다른 부채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보험 계약에 대한 부채를 책임 준비금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보험료 적립금, 이런 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적립금, 또 뭐가 있을까요? 미경과 보험료, 또
지급준비금. 뭐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요. 계약자 배당 관련된 거, 배당, 준비금 등등등.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한두 개 더 있을 텐데, 뭐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땐 요만큼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3개. 사실 배당도 요즘에는 이런 배당 붙어있는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보험료 적립금, 이거 뭐죠? 우리가 장기보험 상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률이 딱 2년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2년은 장기보험이라고 치지 않지만, 자, 첫 해의 위험률이 요때 0.1이고 요때 0.2예요. 그리고 보장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요때 보험료는 얼마죠? 위험보험료 1,000원이고 여기 2,000원이죠. 자, 매년 갱신을 하는 실손보험 같은 상품이라고 치면, 네, 1,000원을 받으면 되고요. 나이가 1년 더 이제 먹어서 두 번째 해가 되면 2,000원을 받으면 되죠. 자, 이렇게 두 해까지는 사실 괜찮은데,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암보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쪽 해에는 이 1,000원이라는 보험료가 이제 엄청 더 작아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2,000원, 3,000원, 4,000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라이프 그 스타일상, 주기상 소득 주기를 따져보면 중간에 한 40, 50대 때 많이 벌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돈을 이제 소득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요때 보험료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때 더 병에 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게 미스매치가 돼서 만들어낸 방법이 어떤 거죠? 평균 보험료죠.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보장,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재 가치화 시킨 다음에 쫙 평균으로 깔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요 보험료를 그냥 어떤 납입 주기에 걸쳐서 쭉 받으면 되겠다. 요걸 우리 평균 보험료라고 하죠. 보험 수리하게 하는 게 이거죠. 근데 요 평균 보험료를 받게 되면 발생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뭐냐면 보험료는 이렇게 받아요. 근데 보장에 드는 위험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올라가는 게 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는 받은 보험료가 남아요. 뒤쪽에는 부족해요. 여기 거를 여기다 갖다가 메꿔서 쓰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2년짜리로 보면 둘 다 1,500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받은 500원을 여기서 갖다 쓰는 거죠. 자, 이때 여기서 1,500원 받았는데 위험보험료 1,000원으로 이제 전체 어떤 계약자 집단 평균으로 치면 1,000원 나가 있겠죠. 누군가는 사고를 당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0원이 남아있네요. 이게 뭐예요? 보험료 적립금입니다. 보험료 적립금이 돼요. 물론 보험료 적립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간가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TV 계산하다 보면 열심히 당기죠. 시간가치가 들어갑니다. 자, 요게 보험료 적립금이고, 제가 보험료 적립금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미경과 보험료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미경과 보험료는 뭐냐면 요거는 장기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납입 주기 내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내가 월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매월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요게 1개월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요 1,000원, 1,500원이라고 할게요. 1,500원이라는 보험료를 딱 냈어요. 그럼 이 중에서 500원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보험료 적립금이 되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랑. 요거는 어떤 거예요? 아예 나중에 보장,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할 테니까 이후의 보험기간, 내년, 요걸 위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아무튼 1,000원은 어떻게 돼요? 요 기간 내에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1,000원은 언제 받아요? 1개월에 첫날에 받죠. 근데 1,000원은 언제에 걸쳐서 쓰인다고요? 1개월에 균등하게, 그냥 이제 뭐 사실 균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고가 1개월 내에 균등하게 발생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요 안에서도 흩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요 안에 흩뿌려져서 이 1,000원이라는 보장이 사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약간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요 500원 그냥 떼서 저 뒤로, 아예 요 뒤에 이렇게 다음 기간에 500원을 넘겨주는 거고, 요 1개월 내에서도 지금 1,000원이라는 게 한순간 받는 거지만 1개월 동안 사용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금 1월 1일이라고 하면 여기 1월 16일이 있어요. 15일이 지금 지났죠. 딱 절반이 지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6일 요때 시점에는 사실은 아직 500원만큼은 남겨뒀어야 되는 거죠. 남은 절반의 보장을 위해서. 요게 뭐예요? 16일에 발생하는 500원이 요게 미경과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1일엔 1000원 다 받았어요. 1월 1일에 1000원. 그때는 미경과가 얼마일까요? 1000원이겠죠. 자, 그래서 미경과는 어떤 거냐면 납입 주기 내에 그냥 경과되면서 수익 인식되는 거예요. 그 경과되는 것 제외하고 남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맨 처음 시점에 한 번에, 사실 보험료를 막 이렇게 1개월 동안 요거 30으로 나눠서 매일 이렇게 내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매일 낸다고 해도 그 안에 매 시간, 매 분, 매 초 따지다 보면 더 복잡해지겠지만 아무튼 요거를 처음에 한꺼번에 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미경과입니다. 그래서 자,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를 합쳐서 이제 생각해보면, 자, 어떤 상품이 하나 있어요. 보통 어떤 식으로 준비금이 쌓이냐면, 자, 보험료 적립금만 우리 생각해봤을 때 요거 TV 막 이렇게 보험 수리하고 혹시 해보신 분들은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배웠을 거예요. 처음에 아까 요거 보시면 돼요. 이걸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에 열심히 쌓이죠. 열심히 올라가다가 저걸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까먹기 시작하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만기 때 다 소진하는 형태가 되는데, 자, 미경과가 여기 어떻게 붙게 되냐면 뾰족하게 붙어요. 매월 잠깐씩 팍 늘었다가 이게 1개월인 거예요. 그럼 납기가 1개월이면, 납기가 6개월이면 이게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납기 내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부채가 모양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보험료 적립금이라는 거는 장기 보험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손해보험 1년 단위로 갱신해요. 보통 얘네들에는 이런 보험료 적립금이 없습니다. 시간가치 자체가 없어요. 혹은 재보험, 요것도 1년 단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요것도 1년 단위죠. 실손도 그럴 거예요. 1년 단위. 요런 애들은 보험료 적립금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미경과 보험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손해보험에서 화재보험 같은 거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 화재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약간 상각되는 형태예요. 맨 처음에 1억을 냈어요. 내가 보험료로. 그러면 365일에 걸쳐서 천천히 줄어들 겁니다. 보장을 하면서. 그게 미경과 보험료의 성격이에요. 자, 요거는 뭘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어떤 장래 의무에 따른 부채예요. 성격상 또 분류를 하면. 제가 지금 일단 부채 먼저 성격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래 의무에 따른 거고, 자, 요 지급준비금은 어떤 거예요? 요건 좀 성격이 다른 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븐틴에선 뭐라고 부르죠? 자녀 보장 부채라고 부르죠. 야, 이제 자녀 보장에 대한 부채다 라고 해서. 그럼 얘는 뭐예요? 지나간 일 발생 사고 부채라고 부르죠. 세븐틴도 살짝 언급을 해주면, 왜 발생 사고 부채라고 부르냐, 쭉 이렇게 해보면 지급준비금의 정의 자체는 이미 지급 사유는 발생했어요. 요거는 요 위에 거랑 아예 성격이 달라요. 지금 위에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은 냈는데 그 돈에 대한 보장을 아직 받지 못해서 쌓아놓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요 지금 지급준비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시점은 지나갔어요. 이렇게 여기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예요. 근데 요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깔끔하게 털고 현재로 넘어왔어야 미래에 대한 보장 요 두 개만 남는 건데, 요 과거의 것도 아직 청산을 못한 거예요. 왜 청산을 못하냐, 돈을 이제 안 주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산을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게,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확정. 이게 생명보험 쪽에서는 생각이 별로 안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예를 들어서 사망시 1억 보장하면 그냥 사망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어떤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면 1억 주면 되죠. 자, 그런데
자, 일반 손보 쪽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해보험 혹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자동차. 자,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가 편하겠네요. 좀 더 친숙하니까. 사고가 났어요. 자, 근데 저 사람한테 그럼 내가 합의금 줘야 되죠. 혹은 합의금이나 약간 이제 대물 그 자동차 자동차 수리하는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을 줘야 돼요. 치료비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자마자 확정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천천히 이제 확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치료를 해봐야 알고, 합의는 좀 밀당을 해봐야 알고, 마찬가지로 수리를 해봐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났고, 그래서 지급 사유는 발생했는데 지급을 아직 못한 보험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 손해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 쪽에서. 자, 그래서 이게 성격상 크게 분류해보면 보험료 적립금은 이제 장기보험을 하는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도 장기 손해보험 혹은 생명보험 쪽에서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채고요. 일반 손해보험 혹은 이제 그것만을 하는 재보험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경과 보험료나 지급준비금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나 지급준비금은 그 일반 손보나 재보험 쪽에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지급 사유 발생했고 지급을 아직 못한 건데, 그 성격에 따라서 지급준비금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나눌 수 있냐면 케이스 리저브, 그리고 IBNR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위에도 또 더 있어요. 뭐 장래 손해조사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만 일단 먼저 언급드리면 이런 거 있는데, 요게 한글로 뭐냐면 이게 개별 추산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자동차 사고가 딱 났어요. 치료비, 합의금, 대물 아직 얼마 나갈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 보상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딱 출동을 하죠. 막 차 타고 사고 난 대로 오죠. 그럼 그 사람은 이 일을 여러 번 해봐서 딱 보면 대충 얼마 나올지 견적이 나와요. 아, 이거 다 합쳐서 한 150 나가겠다. 근데 일단 오늘 당장 이 사람한테 치료비로 30 먼저 내가 줬어. 그럼 앞으로 얼마 더 나갈 것 같아요? 120 나갈 것 같죠? 그렇게 그 담당자가 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개별 추산을 하는 게 케이스 리저브 120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잡아놨어요. 근데 사고가 한 10건 났어요. 차 사고가. 그래서 그 10건에 대해서 개별 추산액으로 담당자가 막 이렇게 이건 120 저거는 90 막 이렇게 해서 아무튼 1000원을 쌓아놨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0원 쌓아놨으면 실제로 나가는 게 1100원이었어요. 우리 한번 통계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개별 추산한 거 대비 한 10%는 지금 더 나가는구나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지금 했으니까 그것도 더 쌓자. 요게 IBNR.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쌓아요. 근데 이제 정의상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방법이고, 정의는 어떤 거냐면 이게 줄임말인데 incurred but not reported. 그래서 발생했지만 하지만 not reported,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건들. 자, 일단 지급사유 발생한 건 맞는데 요거는 지금 보고까지 된 거예요. 사고가 접수가 된 거죠. 근데 아직 우리한테 전화를 안 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인데, 이미 돈을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150원 다 줬다 생각했는데 사고가, 그러니까 그 소송이나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리오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막 보험금이 이제 지급사유가 추가로 막 발생해서 잠시만요. 네, 이렇게 추가로 다시 재개되는 그런 사고들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모두 통틀어서, 사실 그런 것들은 개별 추산하기가 어려우니까 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 금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약간 통계적인 방법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조사비는 원래 사고 났을 때 손조비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케이스 리저브 그리고 IBNR은 미래에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애들인 거죠. 얘네를 지급하면서도 손해조사비가 나올 수 있죠. 그걸 장래 손해조사비라고 부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손해조사비 자체는 지급준비금이 아닌데 장래 손해조사비는 요 두 개의 지급준비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손조비를 얘기하는 거라서 지급준비금의 항목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지급준비금이 돼요.
아무튼 뭐 요런 거에 이제 계약자 배당 준비금 등등까지 해서 요렇게 다 더하면 책임 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의미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채를 너무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요 책임 준비금이라는 녀석의 적정성, 왜냐면 자, 보험사는 책임 준비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쌓고 있어요. 이미. 이게 중요해요. 이미 쌓고 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험 판매했으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보험 수리학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함이고, 뭐 업법 시행세칙 같은데 보면 이런 것들을 쌓는 어떤 룰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쌓고 있어요. 보통 회사마다 있는 계리 조직이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쌓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 그 쌓고 있는 거에 적정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요게 중요해요. 왜? 그거 다음 장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채라고 안 할게요. 이제 책임 준비금이라고 정확하게. 책임 준비금을 이미 보험사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준, 금액이 적정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요때 요 확인이라는 건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계산을 똑바로 했는가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계산은 잘 됐다, 계산 잘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험 부채에 고질병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 원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원가 평가를 한다는 거는 보험에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가정이 원가라는 거예요. 가정. 왜냐하면 부채는 뭘로 평가해요? 가정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뭐 TV 같은 거 계산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계산되는 V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I가 이자율이 뭔지, 뭐 그런 거나 Q가 몇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요 가정이 원가에 따른 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상품을 팔 때의 가정 그대로 평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V나 이제 Q 같은 게 그 맨 처음 시점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상품이 장기 상품인 경우가 많다 했죠. 상품을 팔아놓고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야, V가 우리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고요. Q도 마찬가지로 위험률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쌓아놨다고 쌓아놨는데 그게 실제로 나중에 지급을 하려고 이제 요걸 깎아서 이렇게 뭐 지급준비금도 주고 이제 뭐 뒤에 보험료 적립금으로 뒤에 보장도 해주고 미경과도 보장해주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부채 자체를 우리가 애초에 시가평가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보험 부채를 원가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자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넘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생각보다 오히려 좋아요. 예를 들어서 V가,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서 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거나 이런 사망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거나 하게 되면 지급되는 게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 넘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넘치는 건 중요하지 않죠. 모자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보험부채의 고질병은 시가평가를 하면 해결된다고 했어요. 애초에 매번 계속 시가평가를 하면서 부족하냐면 바로 채우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세븐틴이에요. 세븐틴에선 이걸 시가평가를 알아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븐틴이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인데 LAT는 그럼 어떤 녀석이냐? 자, 세븐틴 현재 현행회계에서 4라고 하죠. 4 페이지 2 여기에서 세븐틴으로 넘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해결이라는 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해결이라는 거는 갑자기 부채가 확 변합니다. 책임준비금이 갑자기 뭐 10이던 게 한 100이 돼버려요. 그럼 일단 100이 됐으면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100이 맞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해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90이 늘어나요. 이러면 사실 이건 해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다 얻어맞고 처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얻어맞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 이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회계를 하고, 이 회계한 거 통해서 또 이제 준비금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회계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이에요.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아주 정확한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제도가 바뀌었다고 똑같은 회사인데 갑자기 부채가 막 10에서 100이 되고 90이라는 그러면 비용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실적이 90이 깎여요. 이러면 회계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도 제도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90이라는 비용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을 못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갈 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그 여러 가지 부채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보험료 적립금, TV. 자, 요거 금리에 따라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왜냐면 보험 상품 자체가 아주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고금리로 팔았던 생명보험 상품들은 그 팔았던 매출 자체도 엄청 크고요. 매출이 크고 금리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고금리에 팔았고 지금은 아주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커요. 자, 매출도 크고 금리 차도 크면 우리 듀레이션 곱하기 뭐 이제 매출이라고 할까, 그냥 아무튼 그 팔았던 크기 하게 되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곱하기 이자율 변화까지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그 부채 크기 변화가 대충 나오죠. 근사에서 듀레이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부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근사하는 게 요 식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부채 크기 변화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자, 생각해보시면 생명보험사들의 어떤 보험 부채의 크기는 진짜 조단위예요. 조단위. 듀레이션 얼마나 길어요? 진짜 장기 상품 뭐 20년, 물론 듀레이션이니까 가중평균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명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 뒤쪽에 그 보험금이 좀 몰려있죠. 엄청나게 길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자율 1%만 변해도 아주 큰 금액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가 늘어나 버리는 거니까 비용 처리해야 돼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보험 적립금 이제 주인공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현행에서 세븐틴 가는 것 좋은데 한 방에 가면 이거 완전 작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LAT를 해서, 자, 현행은 뭐예요? 원가죠. 맨 처음에 팔았을 때의 가정, 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원가라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때의 가정. 자, 세븐틴은 언제 가정이에요? 현재 가정. 실시간. 거의 실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LAT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원래 맨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는 6개월 간격 현재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팔았던 상태에서 지금 6개월 간격으로 한번 재평가를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때 여기고 세븐틴 일단 이쯤이 갈 수 있었으면 약간 이거를 6개월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럼 예를 들어 처음에 이만큼 쌓고 있었는데 6개월 간격으로 한번 재평가를 했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그럼 갭이 생기죠. 그럼 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적립하라는 거예요. 추가 적립. 그럼 그때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부채가 이때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 부채가 커지면 비용 잡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한꺼번에 가는 게 너무 좀 문제가 있어요. 회계적으로도 이상하고 리스크 관리상으로도 좀 이상하니까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재평가를 하자. 요런 얘기가 바로 LAT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TV 계산하는데 뭐 V나 Q가 바뀌면 당연히 TV 바뀌겠죠. 그 다음에 원래 TV랑
TV 세로 계산한 거 TV 프라임이라고 하면 둘의 차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빼야겠죠. 요거만큼을, 요게 이제 양수가 나오면 정립을 하고 음수가 나오면 뭐 아무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LAT입니다. 지급준비금, 요건 이제 제가 보면 적립금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지급준비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서 마찬가지 하는데, 자, 미경과 보험료는 어떻게 할까요? 미경과 보험료는 오히려 심플한 게, 자, 미경과 보험료는 아직 보장을 안 한 납기 내, 그러니까 납기 기간 내에 보장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런데 자, 보장을 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손해율을 생각해 봤어요. 손해율을 한번 재봤어요. 해봤더니 150%가 나와요. 난리 났죠. 그러면 자,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전에 경과된 보험료가 지금 손해율이 150 나와 있으면 너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네도 150 나오겠다.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 쌓아놓은 거 곱하기 50%, 100%만큼은 이미 쌓아놨을 거예요. 그게 미경과니까 %를 추가 적립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쌓게 됩니다. 미경과. 지급준비금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약간 사실 재평가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뭐 아까 그 케이스 리저브 같은 거 다시 계산하기는 좀 어렵죠. IBNR도 마찬가지고, 뭐 통계적으로 한다고 쳐도 다시 계산하기는 좀 어려워서 뭐 얘네들은 이제 LAT 평가에서 조금 이제 좀 바깥에 있긴 하지만 뭐 미경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전의 손해율을 따라가서 100%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추가 적립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 보험료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가정을 갖다 놓고 다시 산출을 해보고 늘어난 만큼을 추가로 쌓는다. 그리고 그 추가로 쌓는 게 결국 부채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상각이 돼야 된다. 그래서 LAT 추가 적립을 하게 되면 보험사 실적은 나빠집니다. 물론 한 방에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마지막으로 LAT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조금 바뀐 게 3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하도록 약간 바뀌었어요. 대신 해서 자, 아까 추가 적립이 발생할 수 있다 했죠. 근데 반대도 있어요. 사실 아까 미경과 생각해 보시면 150%가 나오면 50%만큼을 추가로 적립하면 된다 했죠. 미경과 곱하기 50을. 근데 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경과된 거에 대해서 손해율이 70%였어요. 해봤더니 너네 70%밖에 안 나오네? 야, 그럼 미경과 잡아놓은 것도 여기서도 얘네들 경과되면 손해율이 70인 거 아니야? 그럼 이 미경과 곱하기 30%는 오히려 여분이죠. 지금의 가정에 따르면 여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거 있어요? 보험료 적립금, 요것도 TV 프라임 마이너스 TV를 딱 했는데 요게 원래 더 크면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음수가 나와요. 금리가 뭐 올랐던 케이스 혹은 Q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여분이죠. 자, 여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잠시 한시적으로 어떤 걸 허용해 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분이 발생하면 요 여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그 우리 RBC 산출할 때 RBC의 이제 분자 뭐라 해요? 이게 가용자본에 이거를 가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실제로 부채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거니까 남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익이 되고 이익은 곧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본으로 어차피 가산될 거를 미리 너네 이제 LAT 평가할 때 쓰게 해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래도 미리 쓰게 하는 거죠. 나중에 발생할 이익인데 그걸 미리 자본에 약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금감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 텐데 왜 해주냐? 현재 좀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 뭐에 따라서 부채는 원가 평가하고 자산은 시가 평가하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가치는, 이건 다른 제가 강의에서 얘기는 한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채권 가치는 떨어지고 부채 원가는 안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부채 원가가 더 크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부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자산은 조금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가용자분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얘를 재평가를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얘만 떨어지는 게 이렇게 대차대조표상에서 얘만 이렇게 떨어지고 얘가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얘가 떨어져야 되죠.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더 떨어지니까 얘는 올라가면서 상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요 일 자체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4랑 17이랑 지금 1로 못 가서 여기 상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중간 과도기를 해결하는 게 뭐였어요? LAT였죠. 그래서 LAT에서 남는 여분으로 이거를 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맥락이 가능한 거예요. LAT라는 게 4와 17의 사이 연착륙을 위한 거니까. 정리만 할게요. LAT는 뭐예요? 뭐 어떤 주기적으로 그 주기가 바뀔 수 있어요. 원래 6개월이었다가 지금 3개월. 주기적으로 요 4에서 원가로 평가했던 보험 부채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원가라는 건 원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평가는 그 당시 최적 가정, 현행 상태의 최적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17은 그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과 실시간으로 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주기적으로 부채를 재평가하는 녀석인 거고, 그걸 하는 이유는 4에서 17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부채가 갑자기 너무나 커져서 리스크 관리상 혹은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이제 정보 이용자한테 주는 목적상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착륙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와 17 사이에 어떤 완충 효과를 주는 제도인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4로 이어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의 억울하게 RBC 비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LAT의 여분을 가지고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맥상 그렇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T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